근데 누가 악의적으로 총을 쏴 구멍이 나면 터지나요? 이런 걱정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혁신 원자력 시스템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태호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위키백과의 스마트 원자로를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럼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스마트 원자로는 대한민국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열출력 330메가와트, 전기출력 100메가와트의 소형 일체형 원자로이다. 예, 이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저희가 2012년에 개발한 첫 번째 스마트 원자로는 이 정보가 맞는데, 최근에 그 원자로를 한층 안전성과 경제성을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원자로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 원자로는 열출력이 330에서 365메가와트 서머로 증가하였고, 전기 출력도 100메가와트에서 110메가와트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정보는 제가 보기에 열출력을 365메가와트, 그다음에 전기 출력은 110메가와트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다음 문장을 볼까요? 이 원자로는 110메가와트급으로 인구 10만의 소외지역이나 벽지 등에 전력과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목적 원자로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량은 100메가와트가 아닌 110메가와트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진, 해일 등 예상보다 더 큰 외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외부 전원의 도움 없이 자연대로 현상을 이용해 최대 20일까지 원자로를 안전정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20일 이후에도 수동으로 비상 냉각수 탱크에 물을 주입하여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예, 전체적인 그 특징은 맞습니다만 여기 나온 수치가 지금 최대 20일로 되어 있는데요. 3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 20일이 아니라 최대 3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스마트 원자로 한 기는 하루에 인구 10만에서 100만 명 규모의 도시에 전기 9만 킬로와트와 물 4만 톤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어, 여기는 수치도 좀 수정되어야 되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0메가와트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명 규모의 도시에 전기는 100메가와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 10메가와트는 물을, 해수를 담시화해서 하루 4만 톤의 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인구 10만에서 100만이 아니라 인구 10만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전기 9만 킬로와트가 아니라 10만 킬로와트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핵주인 잠수함이라고 해놓고 한국은 열출력 330메가와트 스마트 원자로의 파일럿 모듈인 열출력 60메가와트의 스마트 실증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런 말이 있네요. 이거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뭐 한 20여 년 전에 사실 그때는 이제 그 스마트를 좀 실증하기 위해서 요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진행하다가 중단이 되었고, 그 외에 이런 계획은 사실은 없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재미있는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요. 여기서에 대해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하는 원현이 유튜브 채널에 그 SMR과 스마트, 그리고 일반적인 원자력에 관련된 여러 질문들이 올라와 있고 궁금한 사항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고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지금 스마트 원자로는 어디 있나요? 하고 재밌는 질문을 하셨네요.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는 소형 모듈 원자로이고, 아까 제가 위키백과 사전을 이제 검색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계 최초로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이 완료된 원자로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또한 우리나라에서 안정성에 대한 인허가도 획득을 하였고요. 그렇지만 인허가를 획득하는 거랑 건설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는 현재 우리나라에 건설되지 않은 기술 개발은 완료했지만은 건설되어 운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 이제 이런 건설할 수 있는 부지나 이런 스마트에 관심 있는 국가들이 있어서 그런 곳에서 이제 저희가 마케팅을 잘 수행한다면 아마도 머지않은 장래에 그런 곳에 아마 스마트가 실제로 지어질 수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MR 연구는 해야겠죠. 개발해서 상용화 하려면 너무 늦어요. 예.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SMR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냉각제를 그 세균류를 냉각시키는 냉각제를 뭘로 사용하냐에 따라 원자로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용도도 굉장히 다르고요.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원자로들은 이제 다른 거, 예를 들면 뭐 나트륨이나 가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원자로에 비해서 기술 개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설 계획이나 스마트 같은 경우는 뭔가 부지 같은 것이 확정된다면은 20년 이내, 20년대에 지금 건설을 해서 이제 상용화를 위한 그런 실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원자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형 원전으로 다 대체할 수 없다. 소형 원전으로 석탄 화력 발전을 다 대체할 수 있고 그 많은 숫자의 원전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데 요거는 저랑 좀 의견이 다르네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소형 원전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운전되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약 96%가 용량이 굉장히 작은 소형 원전 규모입니다. 300메가와트 규모 이하의 규모입니다. 근데 향후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적인 그 온실가스 저감 목표뿐만 아니라 특히 해외에서는 지금 그 탄소세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갖다가 계속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계속 이제 바꾸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원자력이 보통 아시겠지만 1,400메가와트 뭐 큰 원자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소규모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딱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소형 모듈형 원자로입니다. 300메가와트가 그런 수명이 다한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갖다가 이제 이런 소형 모듈 원전이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댓글도 있네요. 재밌는 질문인데 근데 누가 악의적으로 총을 쏴 구멍이 나면 터지나요? 이런 걱정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스마트 원자로의 그 해결을 담고 있는 그 원자로 용기의 그 강철의 두께가 30cm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기관총을 쏴도 절대로 구멍이 뚫리지 않고요. 더욱더 안전한 것은 그 스마트 원자로를 전체적으로 이런 콘크리트 건물로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께가 1.5m에서 1.8m 정도 됩니다. 콘크리트 두께가. 그러니까 감히 총알뿐만이 아니라 비행기가 부딪혀도 그냥 절대로 거기에는 원자로 자체는 손상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형 원전 교체 주기가 3년에서 40년 사이라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크네요. 예, 맞습니다. 그 소형 원전이 이 종류가 아까 냉각제를 물을 쓰느냐, 액체 금속을 쓰느냐, 아니면 가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또 그 재질들이 여러 가지 그 냉각제 환경에서 버티는 뭐 부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원자로의 수명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물을 사용하는 냉각제는 보통 우리 원자로의 설계 수명이 약 40에서 60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죠. 자, 스마트 냉각제로는 물보다 열 전달 효율이 높은 액체 금속 사용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SMR은 냉각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종류가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액체 금속을 사용하면 액체 금속 냉각제가 되고요. 스마트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수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소형 모듈 원전인 이제 스마트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궁금증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저한테는 상당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향후 제가 볼 때 이 원자력은 아주 우리가 앞으로 꼭 이뤄내야 할 그 탄소 중립을 위한 아주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믿어주시고 저희한테 끊임없는 원자력에 대한 성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즐겁고 유용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과학하는 원어의 채널 좀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